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베론 글로벌 파트너스의 장성환입니다. 이 백스테이지 패널 토크를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훌륭한 두 분과 여러분들의 궁금해하신 점을 제가 대신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소개를 하셨지만 간단하게 또 온라인으로 입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왼쪽에 계신 김치원 대표님부터 먼저 한번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카카오벤처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맡고 있는 김치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로 또 함께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사이언스소프트 대표이사 맡고 있고요. 저는 의사들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차트 시스템, 일반인들을 위한 개인용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테크 스타트업들과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에비드넷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파이어 챗 아주 관심 있게 봤고 또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궁금해하신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 여기 접속하셔서 질문 올려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질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먼저 김치원 대표님께 하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워낙 유명하시고 또 책도 많이 쓰시고 영상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영상 많이 올리셔서 제가 쭉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곳에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온 국민이 쓰는 각 분야에서 큰 대박 서비스, 소위 말하는 대박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박 서비스라고 하면 1000만 명 이상 정도가 쓰는 서비스들이 나왔는데 왜 이 건강, 의료 이쪽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 삶에 가장 중요한데 왜 1000만 명 이상의 쓰는 서비스가 아직까지 안 나왔을까? 이 디지털화가 이쪽에 왜 이렇게 더딜까? 그걸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처음부터 되게 세게 훅 들어오시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제가 정답을 가진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첫 번째는 과연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카카오톡 같은 것은 뭐 네이버도 그렇고 다 쓰려는 목적들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장 사용자로서 얻어가는 가치도 명확한 것 같고요. 특히 그 가치가 어떻게 보면 타임라인도 길지 않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다 만족시키는 서비스들이 대단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헬스케어는 생각해 보면은 우선 첫 번째는 뭔가 큰일이 그러니까 큰일이라는 게 꼭 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밤 12시인데 당장 우리 애가 열난다. 뭐 이런 상황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 큰일들인데, 그런 몇몇 일들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일반인들 입장에서 사실 헬스케어에 대한 고민들을 얼마나 하느냐,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얼마나 이제 생활에 밀착되어 있고 늘 고민하는 이슈냐라는 사실은 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고민하게 되는 이슈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고민하게 되는 이슈가 뭐 암에 걸리신 분이다 이 정도 되시면 뭐 1년 내내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어쩌다 한번 생각나는 이제 이런 식의 토픽이 아니냐. 그렇다면 사실은 저희가 특히 앞서 세션에서 저희가 연결이라는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과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연결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크느냐라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어쨌든 애 열나는 일들 한 번씩 많이 겪으시는 일이고, 분명히 그런 욕구가 없다고는 감히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정도인 것 같고요. 그러면 1000만 서비스는 못 나온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서비스, 뭐 100만 서비스는 이미 나와 있겠지만은 뭐 한 500만 서비스, 훨씬 이제 저희가 많이 들어본 이런 좀 큰 회사들이 분명히 더 나왔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회사들은 별로 없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게 환자 혼자서 사실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앞선 세션에서 저희가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의료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신용제라고 부르는 영역. 그러니까 환자 혼자서는 뭔가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역인데, 사실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때문에 뭐 의사를 비롯한 의료 전문가들이 디지털 상에서 환자들에게 무엇인가 가치를 제공하고 서로 엮이고 할 수 있는 뭐 인센티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실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구조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크게 봐서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요인들이
헬스케어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대박 서비스가 나오는 것을 좀 방해하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 옆에 계신 의석 대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인터뷰 전에 프로필을 쭉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시더라고요. 그 PS 아이넷, 그래서 아이네트 쪽에 아이네트 호스팅에 계셨는데 그러면 거의 저희 인터넷 1세대이신 건데요. 예, 그러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중요한 검색 광고 플랫폼을 또 개발을 하셔서 이 저희 대한민국의 인터넷 역사에 한 획을 그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뛰어들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직접 이쪽을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한번 해보시니까 소회가 깊으실 것 같은데 예, 어떠신지요? 작년 2000년 후반까지는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그룹이 존재하는 시장에 들어와서 이걸 할 수 있을까? 괜히 들어왔나? 딴 데 가도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요. 예.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어떤 서비스가 성공하냐면 자기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그걸 만드는 경우 성공을 많이 합니다. 예. 헬스는 제 나이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당연히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누구나 원할 것 같은데 얼마나 자주 원할까는 잘 모르겠지만 누구나 원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IT 하는 사람이 더 늙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분야들은 이제 사용자들과 공급자들의 지식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점점점. 근데 의료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전문가,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굉장히 높은 지식의 지식 수준을 요구받고 있고요. 하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평소에 그런 지식 수준을 갖출 필요도 없고 갖출 의지도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격차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누군가 중간에서 해줄 역할이 많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꽤 보람있는 일을 늦지 않게 찾은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도 이제 IT 하는 사람도 이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기인 것 같아서 지금은 뭐 산을 좀 고개를 넘어서 이제 적응해 나가는 성과를 좀 내가는 단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제가 질문 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사실 이 행사의 주인공은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참여하신 분들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채팅방에 들어오셨으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아무런 저희 형식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아직까지 안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해하는 부분을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위 대표님 말씀하신 게 저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그 재테크에 대한 상식도 많이 공부하고 있고 역사라든지 문화 상식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건강에 대한 상식. 예를 들면 저희가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 있는 수치에 대한 그 의미들 이런 걸 제가 근데 너무 간과하고 여태까지 왔구나. LDL 수치, HDL 수치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소홀했구나 이런 반성을 하면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제가 필요한 서비스구나. 제가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됐고요. 김치현 대표님께 뭐 많은 또 질문을 받으셨을 텐데 이거는 한 번 더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중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코비드가 많은 분야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나 이제 의료 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어쨌든 이제 대면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많아질 텐데 그러면 지금 뭐 비대면 진료라든지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될까요? 코비드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제 한국을 일단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글로벌과 한국이 좀 따로 가게 된 안타까운 이제 저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희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코비드 상황을 통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뭐 몇 년치는 빨라졌다. 그 이유는 기존에 굳이 이 서비스를 안 쓰고 버티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썼고 또 생각보다 써보니까 이거 할만하네 라는 걸 느끼시면서 뭐 이왕이면 뭐 써봤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써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이제 가속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 헬스케어에서는 과연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특히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나라들에서 특히 작년에 한 4월, 5월 이럴 때 한 두세 달씩 소위 말하는 락다운이라는 사태가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진짜 그때 미국 계셨던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밖에 다니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진료는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라도 원격 진료를 쓰는 분들이 많이 늘 수밖에 없었고 실제 원격 진료 건수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었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겪고 나니까 그야말로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빨라져서 아 이게 생각보다 해볼만 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환자도 하고 의사도 하고 돈을 내는 보험도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상황을 한국에 맞춰 보면 사실 저희는 뭐 늘 조심은 하고 살았습니다만은 그런 락다운에 준하는 사태는 다행히도 한국에서는 벌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관점에서는 그게 꼭 도움이 된 거냐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사실 진료 보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뭐 코로나 난리였고 대형 병원 갈 때 뭐 검사를 받아야 되네, 뭐 응급실에 오면 어떻게 돼야 되네 불편한 점은 일부 있었지만 크게 봤을 때 저희가 진료를 받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긴 적은 아직은 적어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아, 원격 진료가 생각보다 좋은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의료의 관점에서는 저희가 뭐 코로나를 앞으로 뭐 윗 코로나를 위한 또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과 관련된 것들은 많이 있지만 큰 그림에서 뭐 원격 진료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생각보다 저는 오지 않았던 것 같고 만약에 지금과 같은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코로나가 윗 코로나가 지속이 된다면 사실은 그 상황은 앞으로도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전 국민을 위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좋았던 상황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현재 한국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반갑네요. 드디어 이재환님 반응해 주셨습니다. 예. 잘 듣고 계시죠? 예, 이재환님. 궁금한 점 있으면 부담 갖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위희성님께 또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라크소프트가 타겟하고 있는 그 병원 의료군이 지금 1차 병원이신 거죠? 네. 예,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1차 병원은 이제 저희 주변의 의원. 예, 병원들인 거죠.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이렇게 있는데 그 특별히 어려운 그 1차 병원 시장을 타겟하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까 이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헬스케어를 또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또는 디지털 건강관리 앱을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쓰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정말 케이스 찾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병원에 1년에 몇 번이나 가나? 그럼 별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뭔가 한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쓰는 앱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1번은 저희가 집중했던 부분은 그래서 이분이 자기 건강만 신경 쓰나 어떤 분들은 가족 건강 신경 안 쓰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아기를 가졌을 때 부부들이 아기의 건강에 신경 쓰게 되고요. 그때쯤 남편의 건강을 신경 쓰는 주부들도 많이 있고요. 조금만 더 지나면 다시 우리나라는 부모님 건강을 신경 써야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중심 세대는 부모님 건강을 신경 써야 되고 양쪽 집안을 다 신경 써야 되고요. 자기 건강도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 건강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들어갑니다. 그때 남편은 여전히 자기 건강 별로 신경 안 쓰고요. 특히 주부들은 건강을 더 많이 신경 쓰게 되는 상황에서 이분은 자기 혼자 병원 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병원 가는 게 모두 중요한 겁니다. 특히 내가 가보지 않더라도 멀리 계신 우리 어머니께서 병원 갔다 온 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면 이제 내가 병원 가는 게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 우리 가족은 1년에 몇 번 병원에 가지 한다 그러면 내 일상적 관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걸 좀 좁혀보면은 내가 1년에 큰 병원은 몇 번이나 가지? 그럼 큰 병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더더욱 힘든 겁니다. 또 그 정도는 큰 병원이 알아서 해주겠죠, 서비스를. 그러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건강을 신경 쓴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이 평소에 병원을 어딜 다니지 본다면 사실은 생활권 내에 있는 의원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입장에서 건강을 어떻게 신경 쓸까 또는 건강할 때 건강을 어떻게 신경 쓸까 본다면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 전문가, 의료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주로 의원의 형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서비스 만들기를 하면은
우리 동네에 있는 1차 진료기관의 의원을 집중하는 게 맞겠다라고 결론을 내게 된 겁니다. 맞네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관점보다는 사실은 그 유저의 네, 그렇습니다. 관점에서 집중을 하셨네요. 네. 예.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아직 질문이 또 안 올라오셔서 제가 또 귀한 시간이시니까 제가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치원님은 사실 지금 병원 원장님이시기도 하고 네. 또 지금 테크 스타트업들 좀 투자도 하고 계시니까 양쪽을 좀 보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했던 점이 그 의사분들도 좀 생각이 좀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생각이 좀 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측에서는 원격 진료 의사회 같은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미디어를 보면은 이제 의사협회나 아니면 약사협회에서는 또 이 비대면 진료 또는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또 좀 반대나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이쪽 분들을 또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의사분들은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나요? 역시 또 중요한 질문을 주시는데 일단 전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질문에도 일부 답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뭐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의사가 뭐 한 13만 명 이 정도니까 뭐 전체 인구 대비는 사실 큰 집단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저희가 그냥 의사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하나의 집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집단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저희는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편하니까 의사라고 부릅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해관계나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 중에서도 대학병원 교수님도 계실 거고요. 또 그 밑에서 일하는 전공의들도 적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10,000명 이상이 항상 전공의로 있고 또는 이제 저같이 개원에서 일종의 자영업자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 자영업자 밑에서 피고용 의사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짐작하시겠지만 그 이해관계는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걸 어떤 통으로 묶어서 의사들은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심지어 진료과마다도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통으로서의 의사 의견이라기보다는 각자의 뭐 이해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각자 그동안 많이 경험했던 것들 또는 경험했던 일종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통으로서 의견을 참 말씀드리기가 힘든 것 같고 그러니까 왜 약간 제가 동문서답을 하게 된 셈인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냥 단순히 의사들은 원격 진료 반대한대 라고만 말하기 힘든 사정이 이제 그 안에 숨어 있다라고 봐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와 같이 이런 이제 문제를 협의해야 되는 파트너 입장에서는 이걸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의협이랑 이 얘기 다 끝내놨는데 갑자기 대학병원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이거 뭐 엎어버린다든지 또는 전공의들이 나와서 딴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얘네의 대표는 누구냐라는 건데 그걸 사실 대표할 만한 대표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문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방금 질문에서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많은 의사들 중에 관심을 가진 분도 있으시고 또는 여전히 의료는 원래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또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을 도입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세상이 바뀌는 것을 다들 인식하고 계시고 또 예를 들면 클라우드 EMR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데 예전 같으면 저희도 뭐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것도 다 일일이 패키지 사가지고 CD 넣어가지고 네. 다 깔던 분들도 뭐 어느 순간 쓰다 보니까 뭐가 떠서 자꾸 누르다 보니까 그냥 그걸 구독 서비스로 바꾸기도 하시고 하는 경험들을 다들 조금 느리긴 하지만 다들 그 경험을 조금씩 하고 계신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원격 진료, 좁은 의미에서의 원격 진료를 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좀 더 이제 큰 그림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또는 좀 더 혁신적인 어떤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점점 더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려고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게 아니냐.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꼭 야, 왜 의사들은 왜 이렇게 보수적이야? 왜 안 움직여? 라고 체근하는 게 물론 체근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럼 이분들에게 뭘 해줘야 이걸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또 나머지 이해관계자들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의사들을 뭐 비난하거나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전체 이해관계 맵상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뭐 강제로 끌고 가서 이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그들이 움직이게 만들까를 역시 함께 고민해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이재환님 아직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제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올려주세요. 사실 이제
저도 이게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 방영이 되고 있는데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더라고요. 또그 김치원 그 원장님, 예, 원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치원 원장님 같은 경우도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의료에 대해서 정말 전도사처럼 많이 알려주고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계시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또 의료 관련된 아주 유익한 정보, 저희가 병원에서만 가서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필요한 정보들을 방송, 그러니까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조금 더 그 유저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쪽 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 또 다른 또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위 대표님께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IT에 계셨다가 이제 지금 의료 분야의 분들과 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저도 이제 사실 IT에서 한 20년 넘게 일을 하다가 이쪽 저희가 병원에서만 봤던 의사분들, 간호사님, 또 약사님 이런 분들하고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야가 좀 이렇게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IT에 있던 분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하이라이트 되고 인기 있고 유명한 회사뿐만 아니라 진짜 이쪽에 혁신해야 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참여를 하면, 그러니까 뛰어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직접 지금 세라크 소프트웨어를 하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회사 소개도 하시고 좋은 분들이 좀 이쪽으로 지원을 하셔라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은 분들에 대한 관심은 저는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워낙 IT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일을 또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상태라서 IT 잘하는 분들, 뭐 저와 함께 있던 수많은 후배들까지 포함해서 갈 곳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다음에 뭐 실제로 저희 어릴 때 꿈은 개발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개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어릴 때 정말 대학 다닐 때 꿈이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많이 알아주셔서 오히려 개발자를 써야 되는 제가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는데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저희 회사 많이 올까요? 이렇게 굉장히 시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게 있냐면요, 회사에서 저희 IT 하는, 그러니까 IT에서 잡뼈가 굵은 사람들 또는 뭐 개발하는 사람들 의료 잘 모릅니다. 근데 자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그쪽에서 실제로 경험을 좀 했던 간호사 출신 직원도 있고요 저희한테는. 그다음에 아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근데 이제 저희 맨날 안에서 뭐 그걸 자바로 짰니, C로 짰니, 클라우드로 갔니 이런 얘기 하는 것뿐이 아니라 진료는 이런 환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아? 선생님 이런 요구사항이 내신데 이건 어느 경우 맞으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주제들이 우습게도 저희가 의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처방, 이런 처방이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 처방은 뭐 이런 상병이고요. 뭐 심사평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개발자들 사이에서 제가 어떤 걸 느낀 적이 있냐면 초창기인데요. 그것도 저는 클라이언트 개발하는 사람이지만 서버 개발자로 가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헬스케어 입장에서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경험을 쌓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클라이언트는 서버 쪽이라는 게 훨씬 더 큰 정보나 경험을 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쪽은 공부를 좀 많이 할 것을 요구합니다. 분야가. 그 다음에 상대해야 되는 분들이 전문성이 굉장히 강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헬스케어는 앞으로도 중요한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발하시는 분들이, IT 서비스 기획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이런 중요한 기술, 중요한 정보, 중요한 지식들을 쌓을 수 있을까?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 회사뿐이 아니라 헬스케어 분야는 꽤 괜찮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저희 회사에서 이 고생을 하고 지나가시면 갈 곳이 많아지는 것 뿐이 아니라 일단 가족들이 건강해질 거고요. 저희는 아는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걸 한번 꼬셔봅니다. 굉장히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쪽을 같이 일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다 못한 게 있으시면 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김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을 하시죠. 사실 제가 무대에서 던졌던 떡밥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걸 기억하는 분이 이 안에 좀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위 대표님 이제 회사와 저희가 투자할 때 이제 있었던 이제 일인데
저희가 이제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이미 사실 카카오벤처스가 스나크는 이미 기존 투자를 했었고 이제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시리즈 B를 팔로우하는 투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저희 IR이랑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때 이제 위 대표님께서 그 주셨던 그 IR 발표 자료에서 PHR, 그러니까 퍼스널 헬스 레코드라는 점들이 조금 강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 PHR을 이렇게 좋게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예전에 워낙에 뭐 구글인 이런 회사들이 다 실패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의사라서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환자들에게 뭔가를 자꾸 준다라는 것이 저는 그게 맞는 방향이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선입견이라면 선입견은 제가 있었던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마침 근데 위 대표님께서 약간 PHR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어가는 이제 발표를 결국 하셨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좀 안 들었던 거죠. 나 저거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그림인데? 라고 해서 사실 그 자리에서 챌린지도 좀 드렸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일단 하나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근데 어쨌든 뭐 저희가 투자 그동안 계속 해왔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대단한 대표님이시니까 그래서 한번 따로 찾아뵙고서 좀 더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찾아가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헬스케어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그냥 두서없이 만나자마자 막 그냥 늘어났어요. 맥락도 네. 없이 그냥. 네. 사실 그랬죠, 제가 그날.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라고 대표님께 막 던졌더니 네. 갑자기 대표님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대표님이 하시려는 일과 거의 80% 이상 일치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제 저기 스테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 건데 이게 PHR이 중요한 게 아니고 PHR과 EMR을 통해서 이 연결을 이끌어내시겠다라는 게 목표인데 사실 어디 가서는 EMR 얘기를 했더니 투자사들이 아니 한국 EMR 시장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고작 그거 하실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와서는 PHR 얘기를 하셨던 건데 마침 이제 그거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저를 만나서 이게 조금 얘기가 처음에 잘 어그러질 뻔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사실 대표님과 말씀을 나눠봤더니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제가 생각하는 그림을 이미 다 여기 의사들한테 물어보시고 이미 숨겨진 기능으로 다 구현을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이제 오해를 풀고서 예, 아주 그냥 그 자연스럽게 예, 시리즈 B 투자로 이어진 경험이 있어서 네. 예, 뭐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던진 떡밥이 있으니까 예, 그 말씀 끝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간을 주시면 예. 이어서 좀 한마디 하시죠. 제가 사실은 김시환 상무님을 이 사업하면서 알게 됐어요. 인터넷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정보를 많이 제시하시고 그러나 쭉 조사하는 중에 이분도 알게 됐고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이분이 이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이쪽으로 다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분이 카카오벤처스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시리즈 B 투자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긴장했었어. 이분도 설명 어떻게 하지? 예상대로 첫 번째 줌 미팅이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미 뭐 그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뭘 말하기 전에 이미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쏟아내셨고 그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거의 일치하는 내용들이라서 저는 그날 왜 기억에 남냐면 이분을 설득했다는 의미는 많은 분들이 이미 설득한 거나 다름없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졌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꽤 많은 논리들이 사실은 김시환 상무님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투자도 받게 됐고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뭐 귀중한 시간 많은 정보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